조금 전에 이제 연예인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암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악성 댓글이 시달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연예 의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네. 경찰 홍보, 악대 등에서 연예인을 뽑아서 홍보를 했는데, 이런 의심 어린 시선 때문인지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와 같은 그 탑에 있는 그와 같은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폐지하기로 연예사병제도를 폐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경찰청에 이걸 담당하는 그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원래 탑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을 이렇게 뽑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렇게 연예사병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군대에 있는 동안도 사실상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특혜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었는데, 결국 이번 이와 같은 그 관리상의 문제, 이걸 결국 완전히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지에 따른 장점, 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폐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란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또 마치 이제 열심히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무로 가가지고 어떤 재능이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에서의 어떤 그 논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빅뱅의 이제 멤버 탑 씨의 그 대마초 사건으로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특기를 살리면서 군복무를 하면 좋죠. 하지만 이걸 좀 악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불법 도박도 있었고요. 예, 보니까 내용을 외박 논란도 있었고 복장 논란도 있었고. 네. 불법 도박, 해외 외박 특혜, 안마 방출입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예계에서는 오히려 그냥 일반 병사로 사병으로 갔다 오는 게 속 시원하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 갔다 오는 게 시원하다고 하는 거 속이 시원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남자로서, 대한민국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일각의 의견이 있는 것이요. 나이를 먹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스타덤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스케줄이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해지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경찰 의경 이런 거 말고 사병으로 갔다 오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선배들, 연예인들이 논란을 좀 일으키면서 이런 제도들이 바뀌게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의경 같은 경우는 빅뱅의 탑씨를 소개를 했던 거고, 예. 앞서 잠깐 봤지만 이 세븐과 상출 씨 같은 경우는 연예병사로 복무를 하고 있다가 위문공연에 다녀오고 나서 무단 이탈하고 안마방을 출입했던 거거든요. 네. 그 안마방에 대한 논란이 과거에 이제 성매매냐 아니냐를 했지만, 결국 성매매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무단 이탈에 대한 행위 때문에 영창 10일을 다녀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특기를 살리고 이런 과정으로 국민들, 특히나 저도 군복무하던 시절에 보게 되면은 연예병사들이 와갖고 흥을 돋가지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정 연예인 몇몇 사람들의 무연한 행위 때문에 결국은 제도 자체가 폐지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 책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더 크게 무겁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제도를 다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기술요원이라든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기업체에 가서 5년, 10년 이렇게 일하고 군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병력 수도 줄지만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육군 인력이 또 덜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도입했는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오히려 경찰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부담이 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걸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어떤 현재로서는 폐지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좋은 어떤 선례를 가지고 보완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떤 군인뿐만 아니고 의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을 닫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썬데이 핫이슈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중 팀장님과 백현주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방금 뉴스 보셨는데 조윤선 전 장관 판결 이후에 시즌 한번 보여주실까요? 라면 훔쳤더니 실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 오해라기보다는 거짓말 뉴스인데 2만 원 가량 동전, 또 라면 100개 훔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는데, 조윤선 전 장관은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풀어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짜뉴스가 도드랐고, 그걸 이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또 확산을 시킨 측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 특히 이제 그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 가짜뉴스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했던 그 표창원 의원께서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내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닌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 비방하는 그 내용을 올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파문이 커지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 예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일을 할 때 황경은 부장판사와 같이 일을 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재경지원에서 민사부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형사 판결을 했다 해서 상당히 저도 의아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가짜뉴스였다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반 어떤 명예훼손보다는 이게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 어떤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표창원 의원께서 답변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일단 트위터에 기사를 올리고 2시간 있다가 이게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해명은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이게 가짜뉴스에 기여한 게 내가 아니라 언론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그런 얘기도 했네요. 했죠.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언론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링크만 걸었을 뿐이고 그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링크에 나오는 기사 제목이 딸려왔지 본인이 그렇게 작성한 바는 없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잘못 작성한 언론이야말로 가짜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 보면 언론 보도를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SNS에 공유했다. SNS 공유는 본인의 행위인데 SNS 공유한 본인 책임은 좀 없다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이 네.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게 사실상 설득되지 않는 이유는요. 애당초에 저렇게 링크를 걸면서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한해도 분노의 비를 내리는 듯합니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게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이 변호를 하게 되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돈으로서 사실상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관예우 등에 대한 비판할 소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혹제기죠.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분명히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다 나르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행위이고 이걸 공인들이 함께 가세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온당치가 않거든요. 저 여기서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규칙을 바꿔가면서 8월 1일부터는 재판부의 1심 선고 과정에서부터 생중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찬반 논란이 강하게 붙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당 판사의 판결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뉴스를 펴다 나르거나 여기에 대해서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인신공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 판사들이 1심 선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고 재판부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는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위뉴스 처벌법 추진하겠다. 본인이 허위뉴스를 퍼다 나른 것 때문에 비판을 받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허위뉴스 만든 사람이 잘못이니까 처벌을 하겠다. 허위뉴스를 퍼나른 것에 대한 의원의 책임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혹은 고위공직자들은.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도 자기가 그것을 인용하는 순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라왔을 때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정치인의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방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쟁론은 있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 과연 2년 말하자면 석방과 같은 그런 어떤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느냐의 국민들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와 달리 또 법률로서는 왜 그것이 그렇게 형이 될 수밖에 없냐. 최고형이 5년이기 때문에 왜 김기춘 실장 3년밖에 그것도 굉장히 중한 벌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온도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좀 잘 정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우선 가짜뉴스 생산자를 처벌한다 이전에 그 하나하나의 뉴스를 변별하고 조금 더 정화시키는 역할이 또 책임이 국회의원한테 있다는 것을 좀 스스로
각인시키면서 좀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해당 판결에 대한 감론을박이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창원 의원님의 그 해명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그 판결, 라면 판결 글로 쓴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글로 쓴 거하고 링크 건 것이 별개입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문건을 어떤 법원에 제출을 할 때 우리가 소장을 쓰고 뒤에 증거로 붙이면 그 일체로서의 하나의 어떤 의사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쓴 글과 링크가 별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본인은 법적 책임은 없다. 한마디로 나는 그와 같은 그 언론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법률 수사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저는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발뺌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좀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요즘에는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면 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본인이 원했던 판결이면 그 판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법부도 이렇게 굉장히 여론에 흔들릴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판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의 공범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으로 결국은 3년의 실형을 살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블랙리스트 판결뿐만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그런 직원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직을 하거나 이제 면직을 받게 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측면들이 있는 거고,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걸 통해서 행위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따로따로 뜨집어 볼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판결이 무조건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연결돼서 볼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문체부 직원에 대한 예. 노태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문책을 심하게 하는 업무 방해 부분은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뭐 지켜보시죠. 그 부분은. 예. 네.